안녕하십니까? 굿 국어교실의 김홍섭 선생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문학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복수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인문예술 지문을 보겠습니다. 가 지문이 3개 문단으로 되어 있고 나 지문은 2개 문단이기 때문에 지문 분량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논리학에 대한 글은 쉬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읽어야 합니다. 복수 지문이므로 문제를 지문별로 나누어서 접근 전략을 짜야 합니다. 12번 문제가 내용일치 문제로서 문단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14번처럼 보기가 있는 문제는 지문을 다 읽은 후 지문의 핵심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13번과 15번은 나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 문단씩 읽으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16번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가장 나중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17번 어휘 문제는 항상 처음에 해결해 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가장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가 지문의 흐름을 보기 위해 각 문단의 첫 문장만 봅니다. 1문단에서 전통 윤리학의 입장을 설명하고 2문단에서 바로 A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전통 윤리학과 다른 A어의 입장을 대조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문단에서 도덕 문장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것은 A어의 입장을 정리할 때 도덕 문장이 중요한 핵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1문단부터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도덕 용어의 객관적 근거에 대한 A어의 입장이 바로 설명됩니다. 즉,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가 그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단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겠군요. 일단 내용일치 문제로 가서 이 문단에서 아직 보지 못한 정보에 밑줄을 칩니다. 1번과 2번의 기술적 용법이나 표현적 용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정보이고 3번의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의 도덕 용어는 보았지만 그 용법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5번에서도 오해라는 표현은 아직 없었습니다. 바로 이 문단으로 갑니다.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어가 주어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하며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근거가 그것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밑줄을 쳐놨던 3번 선택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문단을 봅니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어는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 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도덕 문장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군요.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과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도덕 문장은 표현적 용법이며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므로 검증할 수 없다는 내용이군요. A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
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나아가 에이어는 전통적 윤리학과 달리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급진적 주장을 합니다. 이 산문단에서 1번과 2번 선택지의 내용이 확인됩니다.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 기술적 용법이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 표현적 용법이고 이것이 바로 도덕 문장입니다. 4번과 5번도 이 산문단에서 확인이 됩니다. 에이어의 견해에 따르면 도덕 용어의 용법은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나누어지며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는 오해는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도덕 문장을 기술적 용법으로 생각하는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4번에서 도덕 용어의 용법을 나누는 기준이 사실의 종류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곡된 정보이군요. 사실이냐 감정이냐가 기준이지 사실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이어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분석적이지 않고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도 없고 정서적인 표현적 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14번 문제로 가서 에이어의 견해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는 진술에 대해 에이어는 반대할 것입니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술인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에 대해서도 에이어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라는 진술은 아직 정건 긍정식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번에서 에이어의 견해를 보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이어의 견해와 다르죠. 따라서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제 지문을 접근해 봅시다. 처음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을 언급하고 다음 문단에서 표절이 나쁘다라는 문장은 사례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문단부터 읽어봅시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인 논증을 전건 긍정식이라 한다. 전건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귤은 맛있다. 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정건 긍정식과 관련한 논리학의 의문을 설명합니다. 일단 정건 긍정식은 두 전제가 참이며 결론이 반드시 참인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 조건문의 일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 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감정 표현인 도덕 문장이 정건 긍정식의 조건문 속에 포함되면 더 이상 도덕 문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즉 표절은 나쁘다는 도덕 문장이 만일 표절이 나쁘다면과 같은 조건문이 되면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표절이 나쁜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는 사실적 기술이 됩니다. 따라서 A어의 견해를 따를 때 두 전제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타당한 논증이 아니게 되고, 타당한 논증이 되려면 A어의 견해를 부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 행크스가 답을 제시합니다. 그 행크스의 견해가 다음 문단 내용이겠군요. 일단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의문을 묻는 15번 문제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첫 문장에서도 나왔지만 이들의 의문은 특정 견해를 비판하는 셈이 되었는데, 그 특정 견해가 바로 A어입니다. 즉 A어 의견해를 따르자면 정건 긍정식의 타당성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번 선택지에서는 A어의 견해가 옳다면 정건 긍정식이 타당해 보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에서 설명하듯이 만일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정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A어의 견해는 부정되는 것입니다. 3번도 타당한 정건 긍정식은 두 전제가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A어의 견해를 수용한다면 두 전제의 내용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4번의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번에서 도덕 문장을 판단적으로 보는 이론은 분명히 다음 문단에 나오는 행크스의 견해일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단을 읽어봅시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앞서 제기되었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행크스는 판단적이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고 도덕 문장도 판단적이기 때문에 도덕 문장이 포함된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는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귤은 맛있다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도덕 문장이 조건문의 일부로 포함되면 그 판단적 본질이 발현되지 않아서 달라 보일 뿐이지 문장 자체에 있는 판단적 본질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3번을 접근해 봅니다. 1번에서 귤은 맛있다는 문장이 조건문 속에 있어도 판단적 본질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했으므로 판단적이지 않다는 틀렸습니다. 2번에 표절이 나쁘다라는 문장도 단독으로 쓰이건 조건문의 일부로 쓰이건 판단적이므로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잘못된 진술이군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바로 판단적입니다. 4번에서는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고 지문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이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판단적 본질이 발현되지 못하는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고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몇몇 논리학자들의 입장에서 정건 긍정식은 타당해야 하는데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A어의 견해를 인정할 경우 두 전제의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행크스가 판단적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해결합니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판단적이라면 도덕 문장도 판단적이 되고, 그렇다면 정건 긍정식의 두 전제가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판단적 본질이 발현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6번 문제를 접근해 봅니다. 보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선은 옳다. 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 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와 자선은 옳다. 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 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 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도덕 문장은 대상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 것이며 도덕 문장이 포함된 촉건문은 그 태도에 대한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태도는 참, 거짓이 없다는 설명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에이어의 견해와 같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3번까지의 수러부를 보면 모두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지문에서 에이어의 견해와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3번과 같이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이었습니다. 또 이번에서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논증의 타당성이 규정된다는 견해는 나의 논리학자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1번의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바로 에이어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의 개인적 선호를 표현과 5번의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내용은 모두 에이어의 견해이므로 보기와 상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어휘는 문맥적 의미가 중요하고 호응어와 같이 읽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면 됩니다. 2번에서 답을 내놓다가 답을 제시하다라고 읽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